부부 합계일 경우 10억이나 공제 금액이 뻥 하고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공동명의가 좋습니까? 단독명의가 좋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28년 이후에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더라. 그래서 기억해야 될 숫자 두 가지. 분명히 집이 한 채인데 다주택자처럼 세금을 내라? 이게 무슨 말인가?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세제 개편안 앞두고서 비거주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네, 그 부분도 굉장히 강력하게 때렸는데, 그런데 실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처럼 세금을 낸다? 누가? 왜? 어떻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따라오세요.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보유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종합부동산세. 물론 양도세도 무섭지만 이거는 집을 팔 때나 한번 내는 거니까. 그런데 보유세는 어때요, 여러분? 재산세하고 특히 무서운 종합부동산세, 부자세라고도 했는데 지금은 어지간한 대한민국에 20억 이상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종부세를 훨씬 더 많이 내게 생겼다. 특히 집이 많아서, 그리고 비싼 집이 많아서 종부세를 많이 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집이 딸랑 한 채인데도 종부세를 다주택자처럼 내게 된다? 특히 이 부분 때문에. 뭐냐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 네, 그럼 우선 간단하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뭔지 한번 볼까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종부세에서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 비율 좀 깎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깎아주는 걸 덜 깎아주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겠죠. 얼만큼 과세 표준이 좀 올라가는지 제가 지금 깔끔하게 정리한 거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공시 가격이 20억 정도 되는 집이 있어요. 그럼 기본공제 14억 정도 받거든요. 그럼 20억에서 14억을 빼죠. 그럼 6억이 돼요. 그럼 이 6억을 과세 표준으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공정시장 가액 비율로 여기에서 60%만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66, 36. 네, 구구단 잘하시네요. 과세 표준이 3억 6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낮을수록 과세 표준이 작아져서 세금을 적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60%가 2027년도에는 70%로 올라갈 거라고 세제 개편안이 말하더라고요. 그럼 똑같이 공시가격 20억짜리 아파트가 14억을 빼고 났더니 6, 7에 42. 네, 과세 표준액이 4억 2천이 됩니다. 그런데 2028년부터 다주택자는 어떻게 변하냐? 네, 빨갛게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80%니까 68에 48, 4억 8천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60%일 때보다 벌써 과세 표준 자체가 1억 2천이 올라갑니다. 세금도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겠지요. 이렇게 부담스러운데 요게 다주택자만이 아니라 1주택자도 이렇게 80%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시장이 들끓고 난리가 났어요.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더 한번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공동명의. 네. 공동명의는 뭐예요? 집이 두 채? 아니죠. 집이 한 채인데 그거를 남편과 아내 공동으로 명의를 할 경우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로 안 보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하고도 확인을 했는데 1주택자 부부 공동명의는 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세대원 중에 한 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일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명의일 경우는 아내도 남편도 각각 재산세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법상은 1세대 1주택이 삐 아니라는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1주택자지만 공동명의인 경우는 다주택자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한번 짚어볼게요. 특히 이번에 세법 개정안 내용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주택가액은 14억 초과시
종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 외에 주택가액 합계액, 그 외라는 건 주택이 여러 개니까 합계액이겠죠. 공시가격 9억 원, 시가로 한 13억 정도 초과하면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거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좀 조정을 해요. 딱 보면 1세대 1주택자 거주용 1주택인 경우는 기본공제 금액이 12억에서 14억으로 2억이나 올라갑니다. 공제 금액이니까 이 금액을 빼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올해는 60%에서 2027년도에는 70%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맞습니다. 어쩌면 생색내기에 그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1주택자인데도 불구하고 비거주인 경우는 공제 금액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떨어집니다. 거주하지 않을 경우 5억이나 공제 금액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5억만큼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거주액이 많아서 이 정도 그렇다 쳐요. 근데 그 외에 기본 공제 금액, 그 외라는 건 뭐예요? 집이 한 채 이상인 경우에요. 그럼 기본 공제 금액이 4억 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 5억 원에 대해서는 주택가액 합계액하고 거주용 주택가액 비율만큼 5억 원에서 그만큼만 더 공제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9억까지 갈 일은 절대 없겠죠. 집 세 채 있는데 세 채 다 같이 실거주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부분이 여기예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인상될 거라는 거죠. 종부세법, 종부령. 요거 제가 하나 힌트 드린다면 세법 이렇게 써 있으면 세법을 고쳐야지만 세법 개정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부령, 령으로 끝나는 건 시행령이기 때문에 세법 개정 없이도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 또 지방 1, 2주택자인 경우는 60%에서 27년 이후에는 70%로 늘어납니다. 3주택자 등이라고 했어요. 그럼 60%에서 27년엔 70%, 28년 이후에는 80%.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 주택수에 따라서 처음이지요. 여기 3주택 이상 보유자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주택 보유자.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라고도 안 했어요. 이걸 정말 그냥 대놓고 공동명의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쉬웠을까. 공부 많이 해야지만 알아들을 수 있게. 근데 요즘은요 우리 전문가들 유튜버들이 알려드리니까 이런 콘텐츠 지나이스 유튜브만 보셔도 다 아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조정대상 지역 주택 보유자 1세대 1주택자 제외.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공동명의 1주택자 요거를 되게 못 알아보게 보기 좋게 포장을 해 놓은 겁니다. 이 다음 장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요. 공동명의 1주택자. 본인과 배우자가 1주택만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부부 개별 납부 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면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고요. 부부가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 시 각 9억 원 공제. 지금은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9억 원 공제를 받고 비거주시는 각 4억 원 공제로 부부 합계일 경우 여기는 18억, 여기는 8억으로 10억이나 공제 금액이 뻥 하고 하늘로 날아갑니다. 이거 진짜 정말 독소 조항이죠. 그렇죠?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한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할 경우 14억 공제. 지금 공동명의인 경우 특례를 신청할 경우는 사실 18억에서 14억으로 뚝 떨어져요. 5억이나. 근데 비거주할 경우는 9억으로 떨어지니까 9억이 하늘로 뻥 하고 사라지는 거죠. 누구에게 가장 치명적이에요? 1주택인데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집 하나 가지고 있어요. 두 채도 아니에요. 그 집 한 채 맞벌이 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정말 대출금 갚아가면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집이 공동명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종부세에서 다주택자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요거 지금 글로 설명했는데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표로 하나 정리해 봤어요. 기본 원칙과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경우가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기본 공제는 거주할 경우 18억까지, 비거주 시 8억.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1주택자 특례 신청할 경우는 거주 시 14억,
비거주시 9억이 되고요. 어찌 보면 요것만 보면 그러면 특례 신청을 안 해야 되겠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비조정인 경우 70%인데 조정인 경우 80%, 28년 이후부터 10%나 올라갑니다. 이 10%가 적지 않아요. 이게 체감이 안 되는데 제가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앙일보 김경진 기자님이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보시면 공시가가 20억짜리인 경우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70%일 때 또 80%일 때 20%일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10만 원이 채 안 되니까. 그런데 35억으로 넘어가니까 와 가격 차이가 벌써 20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나고요. 50억 이상인 경우는 한 600만 원 정도 가까이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가 높을수록 비싼 집일수록 똑같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런데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경우는 기본 공제 금액은 뚝 떨어지는 4억이 사라지지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70%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18억씩 공제를 받는 경우는 1주택자 세액 공제를 하나도 받지 못해요. 그런데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경우는 연령별, 거주 기간별 세액 공제가 있어요. 최대 80%까지. 그런데 이것도 또 족쇄가 따라옵니다. 28년 이후부터는 600만 원까지라고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이제 내 집을 새롭게 마련하신 분들 이 종부세를 계산해 가면서 단독 명의로 갈지 부부 공동 명의로 갈지 그걸 집을 마련할 때부터 계산하고 세무상담 받고 내 집을 사야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요.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지금 한간에서는 지금 부부 공동 명의인데 단독 명의로 가야 되냐? 이것조차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수는 물론이고요.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정말 얼마나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까요? 사실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하나로 가는 게 딱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거를 보고 나면은 그럼 단독 명의가 맞겠구나, 공동 명의가 맞겠구나, 나한테 어떻게 적용해 볼지 그 기준점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어요. 요 부분이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앙일보가 이번 세제 개편안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세액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와 공동 명의를 비교했을 때 공시 가격 19억 2천만 원 이하. 요거 한번 그림 올려드릴게요. 요것도 역시 김경진 기자님이 작업해 주신 건데 요 신문 기사 궁금하신 분들은 중앙일보 안장원 기자님이 작성하신 기사예요. 우리가 투기꾼인가요? 종부세 뒤통수 맞은 부부 공동명의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요 기사 보시면 됩니다. 그 기사 원문 내용에 나온 요 도표를 한번 참고로 볼게요. 요 숫자를 기억하시면 돼요. 19억 2,032억. 요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20억 5천 이하면 부부 공동명의 유리하고 20억 5천 초과면 1세대 1주택자 유리하고 요런 식으로 돼 있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으로 세금 낼 건지만 결정하면 되는데 그런데 28년 이후에는 그렇게 녹록치가 않더라. 그래서 기억해야 될 숫자 두 가지 19억 2,032억. 2천까지 기억 안 나면 19억만 기억하세요. 그런데 19억 2천 이하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 80% 세액공제 받는 걸로 적용한 거예요. 19억 2천만 원부터 32억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유리하다. 이게 뭐야? 19억 2천만 원 이상이면 그냥 1세대 1주택자가 유리하다 그러면 딱 좋은데 그런데 32억까지고 32억 초과부터는 다시 부부 공동 명의가 유리하다. 요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내가 지금 집을 사는데 그 시점의 가격은 알지만 앞으로 이 집이 어떻게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알 수가 없어요. 집값이 오르는 건 좋은데 그걸 다 고스란히 종부세로 다 내야 된다면 집값 오르는 게 결코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이 보유세는 뭐예요? 해마다 내는 거예요. 매년.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해마다 공정시작 가액 비율이 60, 70, 80 계속 올라가고 거기다가 공제 한도는 줄어들고 공제 한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 이건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집 한 채 가지고 공동명의한 게 죄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이거 누가 시켰어요? 민주당에서 시킨 거예요. 해라 해서 공동명의 했는데 이제 공동명의자를 다주택자 취급하면서 종부세를 걷겠다. 이번 세법 개정안 가지고 가장 말이 많은 거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 나온 건지 그
세법 개정안의 진정한 목표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를 위한 거냐? 특히 비거주 1주택자를 공격할 거라 그 부분은 예상 좀 했지만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명의라는 이유로 다주택자 프레임을 씌워서 세금을 과세한다? 와, 좀 많이 갔어요, 이거는. 그쵸? 그래서 공동명의가 좋습니까? 단독명의가 좋습니까? 여전히 궁금하시죠? 근데 이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이 금액으로 이렇게 나눠 놓기도 했지만 사실은 공시 가격이 얼마인지, 부부 나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하고 거주할 건지 아닌지, 또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정말 개별마다 정말 케바케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부세를 좀 이제 내기 시작한다, 요럴 때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가 그 캐파가 궁금하시면 요 부분은 정말 세무 상담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멤버들에게 늘 말하는 것들이 뭐냐면 나만의 압구정, 그 나만의 압구정을 갈 수 있는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나만의 압구정이 얼마까지 갔을 때 내가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기준을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을 정해놓지 않을 경우는 좋은 집을 사서 대출까지 일으켜서 원리금상을 하면서 1년 내내 번 돈 연말에 종부세로 내면서 삶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실거주할 경우도 그런데 만약에 실거주가 아니면 지금 세금 구조 보니까 네, 폭탄 맞습니다. 이 폭탄 혼자 안 죽습니다. 이 폭탄 돌리기 시작되지요.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전가됩니다. 전세 가격을 올릴 거고요. 반전세로 돌릴 거예요. 그래서 월세화로 빠르게, 정부가 원하는 바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결국은 누구에게? 집을 가지지 않은 임차인에게까지도 이 고통이 전가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동명의 종부세만 고려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와 양도세를 같이 고민하시면서 결부시켜서 나만의 압구정도 정하셔야 되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내가 살 곳, 우리 직장과의 거리, 이걸 같이 감안해서 내 집 마련을 어디에 할지, 아니면 갈아타기를 어디에 할지, 아니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집을 유지할지 팔지, 이 모든 것을 여러 가지로 결정하셔야 되고요. 현재 공동명의인 경우 단독명의로 가는 것도 녹록지는 않습니다. 주택가격이 12억이 넘어가는 경우 증여하는 부분이 6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또 증여세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으로 집 걱정 안 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없던 집 걱정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어요. 이 세제 개편안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정부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수혜자가 아니에요. 서민 실수요자, 무주택자조차도 결과적으로는 이 세제 개편안의 피해자입니다. 세수 확보가 어마어마하게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외에는 장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세제 개편안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제 개편안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시행령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반대의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세법 개정안대로 확정이 될지 아닐지는 아직은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 측에서도 그렇고 이런 전문가들 측에서도 그렇고 자꾸 목소리를 내서 정부에서 이런 소리들을 듣고 좀 조정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국회조차도 과반수가 넘게 여당이 집권을 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정부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 집값 안정을 위해서 가장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공급이죠. 대한민국 청년들이 정말 뿔이 났습니다. 이거 밈으로 짤로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죠. 챗 GPT로 너무 예쁘게 환상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도 있지만 펫버스라는 걸 기억하셔야죠. 펫버스 이미지로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펫버스 이슈가 정말 문제가 된 거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이 고통을 통감하지 못하고 너무나 가볍게 쉽게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그게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기성세대로서 앞으로 자라나는 청년 세대들에게 책임감 있게 그들이 이 땅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내가 열심히만 살면 몇 년 안에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줘야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꿈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아이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결혼하라고만 하지 말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내 집 마련 제대로 하고 부부가 같이 모은 돈으로 공동명의한 이 집에 대해서 세금 폭탄 때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제가 별로 말이 없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조금 저도 많이 화가 났네요. 그렇지만 제가 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요? 화내고 있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해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이렇게 폭탄을 맞을 것 같다 싶으면 세무사 만나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공동명의 유지할 건지 이참에 단독명의로 옮기는 게 맞을지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내용 1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거 외에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소통하기도 하고 또 영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1주택자 1세대 요거 표로 정리해 볼게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본원칙은 거주시 18억, 비거주시 8억.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경우는 거주시 14억, 비거주시 9억 됩니다. 그런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 같은 경우 기본 원칙대로 하면 비조정 70%인데 조정 80% 28년부터 올라갑니다. 10%가 적지 않아요. 1주택자 특례 신청하신 경우는 70%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대로 하면 1주택자 세액공제는 전혀 없고요. 특례를 신청할 경우 연령별, 거주기간별 세액공제가 최대 80%까지 가능하고요. 이게 28년 이후에는 600만 원 한도로 확 축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단독 명의로 할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령별, 거주기간별 세액공제 한번 계산해 보시고 여기에 맞게 내 집 마련 혹은 정말 이참에 단독 명의로 갈지 요 부분 기억하시고 앞으로 내가 집을 매수할 때 이 가격들을 기억하세요. 19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부부 공동 명의가 유리하고요. 19억 2천에서 32억까지는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유리합니다. 32억이 초과될 경우는 부부 공동 명의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 거는 오늘 종부세 한다고 해서 종부세만 세금이 아니죠. 그래도 세금 중에서 가장 아픈 건 역시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런데 공동명의인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이 섞어서 이번에 세무사 통해서 좀 상담 한번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20대, 30대 이제 내 집 마련을 도와주면서 제가 직접 도와줘요. 아직도 모르시나? 제가 공인중개사잖아요. 그런데 사무실까지 여의도에 오픈을 해서 여러분이 집 사는 거 계약까지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한 20대 29 생애 최초로 취득세가 요게 지금 3억 정도 조금 넘는 집이었는데 세금이 20몇만 원 나왔어요. 취득세가. 공제를 많이 받았죠. 대출도 생초라도 이렇게 받으면서 내 집 마련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랬거든요. 선생님 저 원래는 쌍둥이 동생하고 유럽 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 접고 내 집 마련했어요. 근데 내년쯤에 가도 되겠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요. 조금 더 허리띠 졸라매서 요거 2주배 대출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그때 대출금 갚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예쁘던지. 네, 요거 진짜 서울 외곽 쪽이어서 그 이주비 대출 굉장히 적게 나와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요거 조금 도움 될 것 같더라고요. 요거에 관련된 영상도 제가 하나 좀 찍어 볼게요.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도움을 줄 만한 정책을 좀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 근데 정말 내 집을 사고 싶었어요. 그 친구가 산 게 정말 우리가 말하는 썩은 빌라였어요. 썩은 빌라. 곰팡도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지하층 빌라를 샀어요. 1층 같은 지하층이긴 한데 어쨌든 20대 미스가 그런 집이 이뻐 보였겠어요? 그런데 내 집이라 너무 예뻐 보인다는 거죠. 집이 그런 거예요. 썩은 빌라조차도 내 집은 진시황 궁궐이 부럽지 않아요. 그런 내 집 마련. 그 꿈을 우리 정부도 같이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진아이스는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의 꿈을 힘있게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우리 집에 도착할 때까지 진아이스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